안녕하세요. 핵심 뉴스만 전해드리는 지인입니다. 5월 21일 기준 대부분의 조선주, 철강주들이 급락이 나타났습니다. 이에 대해 해석하는 분이 많지만 어느 누구도 명확한 원인을 파악하기에는 쉽지 않습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고요. 오늘은 조선업과 항상 함께 가는 기자재 업체에 대해 말해보려고 합니다. 세진중공업과 오리엔탈 전공에 대해 얘기해보려고 하는데 조선 3사와 함께 어떤 기업이 좀 더 성장성이 있을지에 대해 간단하게 파악해보려고 합니다. 물론 모든 성과는 조선 3사가 하반기에도 가파른 수주세를 이어나갈 수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다만 세진중공업과 오리엔탈 전공이 어떤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지 알아둬서 나쁠 것은 없습니다. 조선 3사의 행보에 좀 더 민감하게 대응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세진중공업의 재무제표를 보면 조선사업 부문과 플랜트 사업 부문으로 나눠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플랜트 사업은 아직까지 크게 활성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다지 회사의 매출에 도움을 주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분명 장기적인 먹거리를 확보하기 위해 플랜트 사업도 일부 추진하고 있어 미래에 대한 먹거리에 준비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좀 더 상세하게 이 매출에 대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조선 부문을 보면 선실과 선체로 매출이 나눠져 있습니다. 선실이란 데크하우스를 뜻합니다. 데크하우스란 선원들이 선박에서 활동하는 공간을 뜻합니다. 식당, 선원들의 방, 조타실 등을 모두 합쳐놓은 것이 선실이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선체는 LPG 탱크, 어퍼데크 등이 있습니다. LPG 탱크란 LPG 운반선에 특화된 LPG 보관 창고를 뜻합니다. 현대중공업, 현대미포조선, 현대사모중공업 등으로부터 수주를 해 이 제품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퍼데크란 온데크라고도 불리우는데 선박의 가장 위쪽 부분을 뜻합니다. 즉 외부에 노출된 배관, 각종 케이블 등을 설치할 수 있게 계산된 생산되는 상부 갑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하튼 선실과 선체는 우리가 외부에서 볼 수 있는 블록을 뜻합니다. 이번에는 오리엔탈 전공에 대해 말해보겠습니다. 오리엔탈 전공의 경우에는 기계품과 구조물로 나뉩니다. 여기서 구조물은 아까 세진중공업에서도 언급했던 데크하우스가 포함됩니다. 다만 세진중공업과는 달리 기계품도 취급합니다. 기계품에는 리프팅 어플라이언스가 포함됩니다. 리프팅 어플라이언스란 데크에 설치되는 크레인, VLCC 등의 오일호스 조정에 사용되는 장비, 드릴십 같은 해양 플랜트에 설치되는 너클 크레인 등을 포함합니다. 즉 구조물만 납품하는 세진중공업보다 사업 영역이 넓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사업 영역에도 불구하고 저는 세진중공업을 오리엔탈 전공보다 훨씬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이유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세진중공업의 주 매출은 선실과 선체입니다. 일단 선실을 보시면 세진중공업은 현대중공업과 현대미포조선에 상당 부분을 납품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진중공업은 현대중공업과 미포조선 야드의 매우 근처에 위치해 있습니다. 즉 이 회사가 현대중공업 그룹과 거래하는 것은 이미 오래 지속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현재 조선업계에서 가장 잘 나가는 업체는 현대미포조선입니다. 현대미포조선의 야드는 매우 좁기 때문에 타 조선사와는 달리 자체적으로 블록을 제작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세진중공업 물품은 현대미포조선으로 이송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뿐 아니라 LPG 탱크 또한 주목해야 합니다. 과거 여러 영상을 만들었었는데 현대미포조선이 대부분의 LPG 운반선을 수주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즉 LPG 탱크는 대부분 현대미포조선에 공급되고 있다는 말입니다. 대우조선내양, 삼성중공업에 비해 현대미포조선은 압도적인 LPG 운반선 수주를 기록하고 있고 이를 건조하기 위해 세진중공업에서 LPG 탱크를 지속적으로 납품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세진은 세진이고 오리엔탈 전공은 오리엔탈 전공이라고 보시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다만 제가 오리엔탈 전공을 부정적으로 보는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일단 다시 오리엔탈 전공의 주요 제품을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보시면 매우 판매하는 제품이 다양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세진중공업 같은 경우는 구조물만을 취급하기 때문에 조선사와 꾸준한 공급을 이어가기가 상대적으로 쉽습니다. 하지만 오리엔탈 전공의 경우에는 다양한 제품을 판매합니다. 즉 개별적으로 제품마다 수주업체가 다 다르다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 A선사가 오리엔탈 전공의 윈드라스를 선박에 사용하겠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나 크레인, 라이프보트 등은 충분히 다른 업체의 제품을 쓸 수 있다는 말입니다. 즉 오리엔탈 전공은 다양한 제품을 취급하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선사를 유치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큰 계약 한 건을 꾸준히 이어가기가 쉽지 않다는 말입니다. 또 불안한 측면이 있습니다. 바로 주요 거래처가 불안하다는 말입니다. 오리엔탈 전공은 조선 3사와의 거래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 가운데 삼성중공업과의 거래가 1순위입니다.
그런데 2020년에서 2021년으로 넘어갈 때 삼성중공업과 거래 금액은 줄어들었지만 이만큼의 실적을 현대대우로부터 확보하지는 못했습니다. 사실 오리엔탈 전공의 위치는 부산, 진해 등에 있기 때문에 삼성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을 고객으로 삼는 것이 가장 효율적입니다. 다만 이 회사들과의 거래가 순탄치 않고 현대와의 거래가 늘어나고 있다는 것은 부정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회사로서도 매출은 확보하게 되지만 블록 이동 등 여러 타임로스가 상당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즉 세진중공업은 지리적 이점과 그간 과거 거래 실적을 최대한 살려 현대와 찰떡궁합인 상황이고 오리엔탈 전공은 아직까지도 특정 업체와 돈독한 관계를 이어나가지 못했다는 말입니다.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조선 3사가 엄청난 수주 물량을 확보하게 된다면 제가 예측한 것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이런 상황이 온다면 두 회사 모두 엄청난 물량의 블록을 수주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슈퍼사이클이 오지 않고 소소한 호황만 계속된다면 먹거리를 완벽하게 확보해 놓은 세진중공업이 좀 더 순탄하게 우상향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미 현대미포조선의 야드는 거의 꽉 찬 상황이고 이에 대한 블록은 대부분 세진중공업에서 공급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핵심 뉴스만 전해드리는 지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